팔레스타인전 이후 김민재의 돌출 행동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올림픽 진출 실패 이후 갑자기 탁구 게이트가 터지면서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가 여전히 모르쇠로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 오만 원정 경기가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만전이 대승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축구협회와 홍명보입니다. 이 와중에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황당한 막장 반응이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일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공식 소셜미디어에 대표팀과 관련된 5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4개의 게시물은 5만원 정경기에 관한 것이고 1개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손을 맞잡는 2장의 사진을 올리며 축협은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이라고 적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어서 5만 원정 경기가 든든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게시물에는 축구 팬들의 비난 글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두 선수를 든든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팬들은 이제 또 손흥민과 이강인을 내세우는가? 손흥민과 이강인도 기분 나쁘겠다. 선수 앞세워서 물타기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대부분 축구협회가 두 선수를 방패막이로 든든하다는 속내가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거 클리스만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 무산되었을 때 축구협회가 탁구게이트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주장이 보도된 영국의 더선지에 클리스만이 제보했고 바로 축구협회가 재빠르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대한민국은 탁구게이트에 휘말렸고 올림픽 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 조사도 없이 탁구게이트로 덮은 조직이 축구협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항상 이런 여론 조작과 물타기 이슈로 책임을 피해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인데도 김민재의 항의와 축구협회의 손흥민과 이강인은 든든으로 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후폭풍에 대한 무책임은 대한민국 축구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짓밟고 울산현대를 떠나면서 저는 저를 버렸다라는 망언을 남기며 명예회복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한국 축구 행정이 국회 청문회에서 난도질을 당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든든하다, 견뎌내겠다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팀 선수들만 심적인 고통을 당하며 행동대장과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경기 직후 야유 사태에 대해 내가 견뎌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꿋꿋하게 잘 버티고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홍명보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자 우아는 야유 소리가 경기장에 계속 울렸습니다. 홍명보는 그런 장면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팬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앞으로 견뎌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홍명보의 이런 답변에 언론들은 6만 명 팬들의 야유를 버틴다고 말하면 다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명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연일 10년 만에 나에게 온 기회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한 매체들입니다. 왜 대한민국 축구가 홍명보 개인의 명예회복용으로 이용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충격적인 무승부에도 버티고 견디겠다라고 대답하니 더 화가 난 매체의 비판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축구 팬들에게 응원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마 자신의 입에서 응원을 부탁하기에는 양심이 찔리거나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홍명보는 그 와중에도 구구절절 경기 상황을 해명했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홍명보는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홍명보를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경기 막판에 홍명보가 벤치에 주저앉은 것을 감독도 경기를 포기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고함치고 지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홍명보는 경기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후반이 달랐다. 전반전은 생각보다 썩 좋지 않았다. 후반전에는 개선됐다. 하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며 상대가 내려서면 반대 전환 패스나 속도로 공략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반대 전환 패스나 속도로 빠르게 공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는 피지컬 파트에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득점이 먼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팔레스타인전을 뛰었고 다시 10시간 비행을 해서 오만원전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럽파 선수들이 체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유럽에서 뛴 선수들은 귀국 후 바로 경기를 뛰었다. 선수단 상태를 본 다음에 선발을 꾸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가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걱정하지만
이미 선수들은 정몽규와 홍명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경기 내내 야유가 들리는 경기를 처음 해보는 대표팀 선수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황입니다. 실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볼을 잡고 슈팅을 할 때에는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정몽규와 홍명보에게만 야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처음 겪는 상황에 붉은 악마들이 한국이 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민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짜증과 분노를 밝힐 정도로 야유 소리가 선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붉은 악마는 김민재의 주장에 대해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반박하면서 선수들을 배려하는 응원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김민재가 화를 낸 것에는 붉은 악마의 야유에도 원인이 있다고 일단 인정한 것입니다. 김민재는 경기 내내 골라인과 가까운 위치에 서 있는 센터백이다 보니 관중들의 야유를 계속 들으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더 격려하고 응원해주지 않는 축구 팬들에게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가 직접 붉은 악마에게 다가가서 항의를 하고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자회견장에서 말끝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라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몇 번이나 한 것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졸전을 했는데 선수가 팬들에게 다가가서 왜 야유하느냐? 계속 좋은 응원만 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김민재의 돌출 행동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이유입니다. 손흥민은 김민재와 같은 경우의 행동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라고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대표팀 선수가 한국 축구 팬들과 부딪히는 모습에 대해 선수가 팬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야유에 대해서는 속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가 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고 팬들께서 생각하는 감독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결정된 가운데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주장으로서 또 팀을 생각한다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도 아쉽고 화가 나겠지만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감독이 선임된 이상 무조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홍명보는 오늘 오후 오만원정을 떠났습니다.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팔레스타인보다 뛰어난 기술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약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을 거두어야 합니다. 3차 예선 역시 조별리그이기에 나중 순위를 비교할 때 승리 다음으로 골득실, 다득점을 따집니다. 약체 오만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두어야 골득실 우위, 선수들의 득점 감각, 축구팬들의 분노 해소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밀어붙인 대가가 너무 큽니다.